오전에는 광주를 찾았던, 호남을 찾았던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오후에는 청주를 찾았는데요. 거기서도 꽤 어제 대전과 대구 못지않은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지금도 인사하는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북의 우리 동료 시민들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 지점에 생각으로 수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층이고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할 스윙보터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호남 갔다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온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청주를 찾았는데 충청북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표현들을 했어요. 민심의 바로미터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얼마나 민심이 표심에 엇갈렸는지 지난 총선 때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의 5석, 미래통합당 3석, 여야가 이랬고 보면 왼쪽 증평, 진천, 청주 시내는 당시지 민주당이 많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면 보은, 충주, 제천 당향 이 오른쪽 박덕흠 의원 편에서 엄태웅 의원까지 다 이제 3석을 가져갔는데 민심의 바로미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충청이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21대 총선은 거의 뭐 미래통합당이 당시에 그냥 참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충북마저도 이제 이렇게 의석 자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난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다 또 현재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관심들이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어법을 보면 지금 정치 입문한 지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 꽤 지역 어떤 이 밀착형 또 그리고 자기와 지역을 연결시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꽤 아마 본인이 고민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한다고 합니다. 그 연설을 보면 참 예전에 기성 정치인들 뺨치는 그런 연설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설 내용도 굉장히 어떤 지역에서는 신선하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본인이 청주한 씨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 지역과는 또 인연이 있고 또 진천에서 근무도 했고 예. 또 실제로 여기 청주에서 실제로 본인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중원 지역의 어떤 민심을 얻는 거, 사실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면 나와 어떤 정치 리더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대전은 역전의 도시였다. 자, 대구에서는 내가 정치를 여기서 처음 결심을 했다. 정치적 뭐 출생지 고향 뭐 이런 표현도 그렇죠. 썼잖아요. 이제 광주 가서는 이제 광주 5.18 정신, 본인은 유치원 때 광주가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부채의식이 없다라는 거라든지, 이번에 청주 가서는 본인이 여기서 살았고 본인의 화양연화를 여기서 보냈다라든지, 아마 앞으로도 가는 도시마다 본인과 어떤 지역을 연계시키는 이러한 메시지 기법들을 쓰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역 맞춤형 메시지들, 특히 충청도, 충북 청주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있었던 얘기, 그리고 이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그러네요. 청주 한 씨. 한 씨는 이제 청주 한 씨 하나인데.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이 지역별 봤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충북 진천, 본인이 이제 여러 문재인 정부 검찰 생활할 때 여러 4번의 좌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했고, 근데 실제로 그 전이 이제 본인 검사 시절의 화양연화였다.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이 지역 맞춤형 연결고리도 있지만 그만큼 본인도 어쨌든 나 보수 엘리트 검사로 마냥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역근과 고난도 충분히 있었다. 이런 뭐 메시지도 좀 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로 본다고 하면 전 정부의 핍박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법무연수원에 분원에 있다가 진천에 법무연수원에 있다 사법연수원까지 이렇게 계속 전 정부에 있으면서 좌천이 된 거 맞죠. 근데 그걸 부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분들 또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버텨내서 지금의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진천이 법무연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관성도 얘기하면서 또 본인이 전 정부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보수의 어떤 그 중심 세력 또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는 면을 강조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여기에 있으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 이런 부분도 결국 네 번의 좌천이란 말로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천에서 매일 저녁 혼자 책 한 권 들고 왔던 케이크집이 있었다. 이게 화영연화 같은 시절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고 그 좌천 얘기까지 좀 여러 가지 덧붙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청주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주에서도 꽤 많은 시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보기 위해서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당원, 지지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번에도 좀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표까지 취소할 정도로 산 짓고 가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지지자, 당원, 시민, 또 유튜버 여러 인물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많이 따라다녔고요. 오늘도 지난번 11월이었죠. 작년 11월에 법무부 장관 지역 순회 일정 중에 대구를 찾았을 때 열차표 취소하고 3시간 정도 다 시민들 일일이 만나서 기념 촬영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좀 저희가 자막에 보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저희가 못다한 얘기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민경우 전 비대위원회 노인 비하 발언 사과하기 위해서 직접 노인 회장을 찾았던 얘기 그 영상 좀 뒤늦게 공개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명함 위원장님 명함 기사님도 명함이 어디 쳤나?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 제 책임입니다. 근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다 죽으라 아닙니까? 예. 어찌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제 책임입니다. 그 전에 김원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그것도 한 3일, 4일 만에 왔고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고맙습니다. 노인을 관리를 잘해야지 4월에 성공을 하지 노인을 폄하하고 노인을 정하게 하면은 성공이 안 됩니다. 그 노인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하면은 승리하는 터전이 됩니다. 저희는 4월 12일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지만 안 찍어주셔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 공경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노인 회장이 화가 다 풀린 모양이에요. 배웅까지 해줬는데 차재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은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논란거리는 이제 나머지 수습과 그 나머지 이후의 태도들이 정치권의 스킨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발빠른 사과, 수습 이 부분을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먼저 이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노인 폄하에 대한 발언이 튀어나왔을 때, 그 때문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을 때, 바로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 노인회에 전화를 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바로 일정을 조율해서 직접 방문하겠다고 해서 바로 이 가장 아마 빠른 일정을 잡아서 어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만약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갔다고 한다면 또 상황은 좀 달랐겠죠. 과거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때는 당사자 직접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당사자가 아니고 이 당대표의 자격으로 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대한노인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의 비교도 좀 했지 않았나 생각이 직접 들어요. 오고 직접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시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런 노인평화 발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름 휴가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 돌아오고 나서 이거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첫 일성으로는 유감의 뜻을 밝혔죠. 그러면서 일정을 조율해서 직접 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시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갔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한노인회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여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아마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어제 또 대한노인회장이 직접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거나 뭐 축사 같은 걸 좀 보내달라.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예.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 과거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잖아요. 일종의 정치 친정의 대표가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뭐 적잖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 오전에 광주, 오후에 청주를 찾아서 광복 행보, 지역 행보, 정치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 어제 있었던 얘기와 핵심 내용들 짚어봤습니다.